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상병명을 한번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병명의 정의 그리고 치과에서 어떤 상병명을 많이 사용하는지 대분류 코드들을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구조나 상병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K코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용하는 치과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치아 구강의 문제, Q는 기형, 그리고 S는 열상, 외상, 경조직, 파절, 그리고 T랑 Z는 보철과 관련된 처치들인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대분류 알파벳 코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K를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치아 경조직 그리고 연조직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알파벳 K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K 중에서 00으로, 중분류 00으로 시작하는 치아 개수의 이상을 좀 살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이 상병명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병명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상병명은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메모를 해주시고요. 혹은 상병명이 청구 관련된 교재들이나 도서들 끝편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록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잠깐 쭉 읽어보시면 앞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병명을 선택할지를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글 이름이다 보니까 이 뜻이 맞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치증은 아시다시피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경우들이고요. 과잉치는 무치증이랑 달리 반대 개념이죠. 오히려 치아가 원래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이 있을 때 과잉치라고 부르죠. 사실 무치증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청구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무치증 상병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무치증이 있다는 건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과잉치 상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과잉치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뭐 소구치, 대구치부에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과잉치들은 이제 전치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1번 사이에 있는 정중 과잉치가 가장 빈도가 높죠. 그래서 K00.10 상병을 알아두시면은 청구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위에 따라서도 상병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과잉치인데 매복발치 난이도로 진행을 했고 매복발치가 청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시면은 매복 과잉치 상병을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외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냥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부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매복 과잉치 상병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사실 이걸 보면서 저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치가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치 부위 과잉치 말고 간혹 드물게 이 대구치 뒤쪽으로 8번 있는 곳 혹은 8번 뒤쪽 이쪽에 과잉치가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치 부위 과잉치 상병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발육,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 혹은 형성에서 이상이 생긴 상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상치, 그리고 치아 형성 장애 부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반상치랑 이 치아 구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색깔, 에나멜 색깔이 원래는 약간 투명해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에나멜이어야 되는데 이게 발생 과정에 있어서 뭐 불소에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형성이 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형성이 이상이 생겨서 하얗게 스팟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하얀 줄 라인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병명이고 아이들이 치아가 나면서 간혹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아 형성의 장애 중에서는 사실 절렬이라고 하는 상병명을 사용하실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 절렬은 한자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망곡치예요. 예전에 우리가 망곡치로 사용을 했었고 남발치 할 때 인정이 되는 상병명이기 때문에 이 K00.44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형태 이상 중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유착 아니면 치외치, 친해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속옷치가 올라올 때 보면은 의외로 치외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환면 이상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첫 번째 엑스레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환면 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교두가 없는 부분인데 하나 튀어나와 있는 치외치가 있는 경우 혹은 지금 밑에 첨부된 그림처럼 친해치라고 해서 치아가 쑥 들어가서 조금 더 형성이 되어 있는, 굴곡이 더 져 있는 경우들이 친해치라고 불리는 경우들이죠. 형태 이상 중에서도 치외치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조금 아이들이 있는 치과라면 발생 빈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셨다가 치외치 상병을 진단하실 때 혹은 검진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맹출장애 상병 중에서는 이 K00.63 잔존 지속성 유치 그리고 K00.68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 이런 상병들이 있습니다. 상병명을 보시다 보면은 한글 명칭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K00.68 요 두 번째 제가 줄 그어놓은 상병이 한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라고도 부르고 조기생치, 아니면 선천치, 신생치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탈락성 유치의 조기 탈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한글 명칭이 이 네 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맹출 장애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맹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파노라마를 청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노라마를 선택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시는 상병명이 우식 상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맹출 때문에 촬영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상병명 중에 가까운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맹출 확인을 위해서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그러면은 K00.68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를 보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영구치가 맹출될 시기가 돼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유치를 발치했다. 그럴 때는 K00.63 잔존 지속성 유치 이 상병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상병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를 유치 발치 때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유치 발치할 때는 잔존 유치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맹출 확인용 파노라마 때는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식 상병명은 부위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 세 분류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초기 우식이나 정지 우식을 관찰만 하신 경우에는 범낭질에 제한된 우식이나 정지된 치아 우식 정도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충치 치료를 들어갈 케이스다. 그런 걸 진단을 했거나 혹은 GI 필링 같은 급여 진료를 했다. 그럴 때는 상아질 우식, 시멘트질의 우식, 부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사실 우식이 상아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아질 플러스 시멘트질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썩어 들어간 지금까지 침범되어 있는 느낌이라면은 시멘트질의 우식을 선택하시는 게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식의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상아질 우식 정도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 펄프가 노출이 됐거나 혹은 펄프가 예민해져서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세련된 명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모, 침식, 흡수랑 관련된 상병명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마모 중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K03.18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서비컬 어브레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레스 아이노머 필링을 했을 때 기타 명시된 치아의 마모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습관성 마모, 전통성 마모, 종교의식성, 직업성 마모를 다 세분화해서 나눠놨었는데 이걸 현재는 기타 명시된 마모 해당 상병 코드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다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K03.18을 마모 때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드물긴 하지만 침식이라고 해서 이제 에로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모랑 침식의 차이점은 아시죠? 마모는 뭔가에 쓸려서 깎여 나간 거. 침식은 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뜻 중에서 식사에 의한 약물 및 약제에 의한 지속된 구토에 의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그렇게까지 토하는 경우가 드물긴 할 텐데 위액이 산이다 보니까 구토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해당 액이 닿은 부분의 치아가 실제로 녹는, 삭는 침식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에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실 침식 상병은 사용 빈도가 높긴 좀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침식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좀 드물고요. 대부분은 마모 상병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병적 흡수도 은근히 알아두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치아의 외부, 내부 흡수, 병적 흡수는 원장님 실제 진단하시는 거나 엑스레이를 참고하셔서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과시멘트질, 시멘트와 증식증 요게 있는데 이거는 뿌리가 치근천 부분 혹은 뿌리 있는 부분이 보통 치아랑 다르게 매끈하지가 않고 배각질이 더 증식된 양상을 보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과시멘트질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발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병명이죠. K03.5 치아의 강직증. 이 상병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치아가 뼈랑 유착이 돼 있다든지 어쨌든 치주 조직이랑 유착이 일어나서 뻣뻣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발치를 할 때 잘 안 뽑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발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상병이다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관치료 할 때 사용하는 상병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수염 파트입니다. 치수염 중에서 가역적 치수염, 비가역적 치수염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가끔 이제 가역적 치수염이랑 비가역적 치수염 뜻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역적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수 생활력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근관 치료를 하기 조금 애매한 상태, 지켜보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고요. 비가역적 치수염은 말 그대로 펄프가 완전히 감염, 염증 혹은 기타 문제가 생겨서 발수를 해줘야 되는 상태, 비가역적, 돌아올 수 없는 펄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아 통증으로 인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근관치료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체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가역적 치수염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그러면 가역적 치수염은 아직 펄프의 생활력이 살아있는 상태는 돌아올 수 있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치수염이니까 근관 치료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근관 치료에는 K04로 시작하는 상병명 대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역적 치수염으로 끝까지 캐날 필링까지 마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역적 치수염과 비가역적 치수염에는 그러한 차이점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환자 상태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상병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를 이용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치수 변성, 석회화를 나타내는 K04.2 상병이 있는데요.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 상병은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근데 근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캐날이 석회화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 알아두셨다가 써볼 만한 상병명이 바로 이 K04.2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하실 때 사실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목적 자체가 리엔도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치과들은 근관치료를 치과에서 했다. 그러면 그 치아가 다시 리엔도가 들어가지 않는 비율이 높으면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점수가 높은 거죠. 근데 이때 지표로 환산되는 것 중에 이 석회 상병, 즉 K04.2 상병이 들어가 있으면은 리엔도가 들어가는 지표로 산출되는 데에서 케이스가 빠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석회화도 돼 있고 나중에 이게 리엔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애초에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잘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원장님들이. 그랬을 때 애초에 석회화 되어 있고 얘는 리엔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든지 발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가역적 치수염이나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K04.2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자료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제외가 되니까 케이스의 지표상으로 케이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상병을 적용하시면은 적정성 평가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상병이죠. 자, 그리고 쭉 K04 상병을 보다 보면은 여태까지 이건 다 근관치료 혹은 뭐 근단부의 농양에 관련된 상병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쭉 가다가 K04.5 만성 근단 치주염이 나타납니다. 네, 위에 K04.4 급성 근단 치주염이 나타나죠. 아니 갑자기 왜 치수염 중분류에서 치주염이 나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근단의 염증 혹은 펄프의 염증으로 기원해서 치주염증까지 퍼진 상태, 혼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인 자체가 치주염으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치수 기원이거나 근단 염증 기원으로 치주 질환까지 퍼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 자체는 K04로 시작하고 있는 상병입니다. 그래서 만성 근단 치주염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양한 상병을 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치주 치료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심사 조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근관 치료를 하면서 함께 혼재하는 치주 치료라서 그로 기인한 치주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전산적으로 그리고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 K04.5는 약간 치수 혹은 근단 농양에 가까운 상병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치주 치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심사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병을 보다 보면은 연결된 동, 상악동으로, 비강으로, 피부로 연결된 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밑에 동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뒤에서 동이 없는이랑 있는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낭은 아시다시피 시스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K04.80 근단 및 외측의 치아 뿌리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종류의 시스트였다, 다른 원인의 시스트였다라고 하면은 다른 성병명을 적합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연결된 동 그리고 동이 없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악동으로 연결된 동, 비강으로 연결된 동은 말 그대로 이제 동이 있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이 없는 근단 농양 K04.7처럼 되어 있는 상병명은 이제 동이 없는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염증 부위에서 염증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이 바깥으로 스스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결되지 않고 내부에만 존재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염증에서 구강까지 연결된 길, 염증에서 구강까지 연결된 길을 우리가 피스출라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피스출라가 완전히 열려있진 않고 살짝만 뚫어주면은 열릴 것 같이 거의 대부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이제 동이 있는으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염증이 있는 앱세스까지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이 없는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실제로 어떤 곳으로 연결돼서 고름이 배출이 되는 길이 있느냐 아니면 배출될 길이 없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가의 상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치은염 치주질환은 아시다시피 K05로 시작하는 상병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치은염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일의 치석 제거나 어린아이들의 치석 제거를 할 때도 만성 단순 치주염이나 만성 복합 치주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과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치석 제거를 부분으로 시행할 경우가 몇 케이스나 될까요? 그리고 연일의 치석 제거의 정의상 얘는 치주 치료가 연계되지 않는 치석 제거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의 염증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증의 잇몸 염증에는 치주염으로 끝나는 상병보다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치은염으로 끝나는 상병명을 적용하시는 게 조금 더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상병명을 적용하시는 게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일의 치석 제거에 만성 복합 치주염이 들어있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 있죠. 9세, 1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치석 제거에 만성 단순 치주염, 아니면 복합 치주염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그거를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안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치은염 상병을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주염은 이제 급성이랑 만성 치주염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만성 단순 치주염이랑 만성 복합 치주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 상병은 지난주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급성이랑 만성의 차이점, 그리고 얘네를 어떤 행위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주치료 행위는 우리가 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외과적 치주치료랑 외과적 치주치료로 나뉘어져요. 비외과적 치주치료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치석 제거, 치근 화이텍술 같은 치주치료를 비외과적 치주치료라고 부르고요. 외과적 치주치료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난이도를 우리가 외과적 치주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급성으로 시작하는 혹은 만성으로 시작하는 상병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비외과적 치주치료는 급성, 만성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을 사용해도 되고 만성을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외과적 치주치료는 아주 잇몸이 급성 상태로 부어있는 상황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과적 치주치료에 해당이 되는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방위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시작하는 상병명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석 제거를 할 때 잇몸이 너무 부어있길래 급성 치주염을 이미 사용을 했고 명세서 청구 송신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음번에 치주소파술을 하게 됐는데 상병명을 만성으로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됩니다. 왜냐? 첫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치석 제거를 하고 약을 먹음으로써 급성 상태가 나아지고 만성 치주염 상태가 돼서 치주소파나 치은방위소파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석 제거를 할 때 우리가 급성 상병을 사용했더라도 그 뒤에 치주치료를 이어갈 때는 해당 행위에 맞는 상병명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주치료의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치은염, 치주염 상병 둘 다 돼요, 안 돼요를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치석 제거나 치근 화이텍술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든 치은염이든 어떤 상병을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처럼 높은 단위의 치주치료에서는 우리가 치은염 상병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높은 단위의 치주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굳이 안 쓰던 치은염 상병을 가끔 보면은 치주소파나 치은박리소파술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치주염 상병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환자 상태를 나타내는 데 좋고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심사조정을 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급성치주염에서 아까 배우셨던 동이 없는 혹은 동이 있는 상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성치주염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혹시 잇몸 치료는 하지 않고 염증 때문에 투약만 원하시는 분들 혹은 시간상 어쩔 수 없어서 투약만 하시는 경우들에는 우리가 급성치주염 상병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제 만성복합치주염 정도 사용해 주시면은 괜찮겠죠. 자, 그리고 잇몸을 잘라주는 술식, 치은판 절제술, 치관확장술, 치은 절제술 같은 거 하실 때 우리가 비대랑 관련된 상병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치은 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치은판 절제술 난이도에 적합한 거라서 치관확장술이나 치은 절제술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명시된 치은 비대 같은 경우에는 치관확장술이나 치은 절제술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K07부터는 교합 관계의 이상 혹은 이제 교합상의 문제가 있는 상병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나머지 앞에 이제 원심교합, 근심교합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명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매복치, 위치 이상을 동반한 매몰치, 매복치 혹은 치아 위치 이상 그리고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정도를 많이 쓰고 있죠. 자, K07.6은 턱관절 장애를 뜻하는데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상병들 중에는 물론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자, 이 상병은 치료하다가 갑자기 턱 빠지시는 분들 혹은 하품하다가 턱 빠졌다고 오시는 분들 우리가 턱을 재위치시켜드리면 비관절적 정복술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죠. 턱 탈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적용하시면 좋은 상병이고요. 반면에 S03.0도 턱의 탈구긴 한데 S코드로 시작하는 이 턱의 탈구는 외상으로 인한 턱 빠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이 K07로 시작하는 상병을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S03으로 시작하는 상병을 적용해야 될지는 선생님들이 좀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머지 상병들은 제가 요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놔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턱을 다물거나 벌릴 때 클리킹 사운드가 들린다. 그러니까 따깍따깍 혹은 뭔가 소리가 들려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턱관절 잡음 상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이 빠졌을 때는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그리고 턱관절의 통증 혹은 이제 근육의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 통증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으로 입이 안 벌어질 때는 턱관절의 경직 혹은 저작근의 장애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많이 써볼 수 있고 그 외에도 턱관절 관련된 상병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